수술 상담 예약이 너무 늦어요. 이 질문이 세 번째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특히 친한 분들 상담 예약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많이 들었는데, 요게 왜 이런 일이 좀 생겼느냐. 올해 들어서 특히 더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작년서부터 스물스물도 그랬지만은, 이른바 많이들 아실지 모르지만, 노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쇼라고 해서, 예약은 여기저기 이렇게 해놓고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항공권, 또 숙박, 이런 거를 갖다가 하면 영화, 등등등. 예약을 쭉 해놓고 난 다음에 안 나타나는 거. 전화를 하면은 안 받고 그냥 커트하는 거예요. 예약하는 거에 만약에 돈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게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같은 이런 병원에서의 예약은, 상담 예약은 이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면 돈이 안 드는 예약이면은 여러 군데에다가 많이 예약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노쇼 하는 겁니다. 예약을 갖다가 불발시키는 이런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날은 80%가 그냥 노쇼로, 그러니까 전화를 와가지고서는 다 잡아놨는데 정말 촘촘하게 예약을 쭉 깔아놨는데 전부 다 캔슬이 되는, 전화하면 아무도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병원들도 사실은 상황은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병원은 사실은 가슴 성형으로 좀 알려진 병원들 중에서는 의사가 한 명이고 상담실장도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원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의사하고 면담하고, 그 다음에 상담실장하고 또 면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저 혼자 오고 이렇게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제가 들어가지고 수술하고 있다 이러면은 상담실장도 상담해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저희는 수술할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또 계속 그 환자를 갖다 케어할 그 상담자가 또 환자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환자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것을 경영적으로 경영 합리화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조금 여러 상담자들을 갖다 이렇게 해서 의사와 컨택 시간을 갖다가 최소화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다른 의사들한테 넘기고 이런 어떤 경영 합리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돼서 하루에 훨씬 더 많은 상담 예약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 하듯이 그냥 의사 상담자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거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떤 몰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 예컨대 목요일날 6시 이러면 목요일날 6시에 받을 수 있는 상담은 딱 한 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게다가 그 시간에 술이 잡혀있으면 그때는 아예 못 잡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2명, 3명을 겹쳐가지고 하는 오버부킹이라고 하는데, 오버부킹을 저희 병원에서 못 하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날 와가지고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약속 위반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병원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곤혹스럽게 되는 게, 잡아놨는데 싹 다 캔슬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 병원도 오버 해가지고서는 같은 시간에 딱 잡아놓고 2명이 다 오셨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분 중에 한 분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좀 해볼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0년에는 될 수 있으면은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최대한 안 나오게끔 저희들 신경을 좀 써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2위는 제가 지금 구축에 맞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술에 있어서, 유방성형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이것 때문에 재수를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구축이 뭔지를 몰라요. 구축이라고 하는 건 딱딱해지는 건데, 구축인지 아닌지 초음파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서 내가 가슴이 아픈데, 또는 이렇게 약간 좀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차가운 것 같은데, 또 뭐가 속에서 좀 기어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구축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자, 그러면은 제가 구축이 맞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제 왜 나오냐면 그냥 나는 이제 수술이 잘 됐을까 불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뜻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딴 거 생각할 게 없고 만졌을 때 딱딱한 겁니다. 가슴을 이제 자기 거를 자기가 손으로 만져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딱딱하다. 이게 움직임도 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프트니스, 얼마나 소프트하냐. 그 다음에 또 모빌러티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조금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잘 움직여야 되고 또 눌렀을 때 말랑말랑해야 돼요. 반대는 뭐겠어요? 만졌을 때 잘 들어가지는 않고 퍽퍽 이제 돌같이 하드한 거죠. 단단한 거. 그 다음에 유동성이 없는 거, 픽스되어 있는 거. 자, 이 두 가지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흔들어보고 눌러보고 하면서 구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하실 수가 있어요. 구축이 이게 사실은 이건 부작용인데 피막이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실리콘이 딱딱해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실리콘은 1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죠. 단지 실리콘을 싸고 있는 사람의 살, 즉 피막 조직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건데 이러한 피막 조직의 단단함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은 피막이 생기는데 이제 한두 달만 이렇게 걸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점점점 이렇게 좀 단단해지는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건데 처음서부터 가슴이 양쪽 다 딱딱했던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거는 수술자가 이제 그 보형물이 들어가는 어떤 방을 너무 좁게 만든 경우, 양쪽 다 너무 좀 작았다. 자, 이런 경우는 양쪽에 대칭적으로 딱딱해요. 처음서부터 수술 직후서부터 느끼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구축의 경우에는 이건 부작용이잖아요. 대부분은 한쪽에서 나타나요. 한쪽은 좀 괜찮은데 이쪽 가슴이 여기보다 훨씬 딱딱하다. 자, 이런 게 수술하고 시간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혹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괜찮았는데 언젠가서부터 이쪽 가슴만 딱딱해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구축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구축은 대부분 편측성으로 나타나요. 양측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편측성으로 나타나고 수술하고 이제 시간이 몇 달을 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뭐겠습니까? 뻔하죠. 자, 저는 어떤 보형물을 써야 되나요?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일관성 있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한 게 뭐였냐면은 그거 안 중요하다예요. 유방수술의 이제 그 카테고리는 처진 유방교정술, 유방줄임술, 유방확대술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유방확대술이고 특히 젊은 연령들에서 많이 찾는 게 처짐이나 이제 축소보다는 확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형물을 쓰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내가 골라 잡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관심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제품을 갖다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가격이 달라져요. 자, A 제품이 있고 B 제품이 있고 C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자, 이걸로 하면은 500만 원이다. 이걸로 하면 700만 원이다. 이거 가격을 갖다가 이제 놓고 이게 보면은 C 제품으로 했을 때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지 맞겠죠. 어드밴티지는 뭐겠습니까? 자, 이걸로 수술했을 때 더 부작용이 적고 첫째,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있어도 어떤 보형물의 안정성, 또 안전성, 이제 파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덜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만족감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수술의 효과, 그 다음에 수술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의 기대치를 낮출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렇게 비싼 값을 부르는 게 합리화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싼 값은 뭐냐? 이거는 부작용도 많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도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술의 만족도는 수술이 어떻게 됐느냐에 이제 달려 있어요. 제가 초지일관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물건을 내가 어떻게 소비한다, 어떤 물건에 쇼핑한다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자본주의적인 소비 행위하고 수술이
거의 동급으로 취급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성향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끼게 되는 거예요. 수술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밀 작업이고 또 수작업이고 복잡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 또 수술 후에 어떤 이제 케어, 사후에 어떤 이제 관리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수술 플랜까지 포함해서 그게 이제 환자의 수술 후의 만족도와 부작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보형물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스텝에 불과하죠. 이것이 수술의 만족도와 결과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거의 진리고 팩트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한 게 이거나 요거나 다 써봐도 어떤 거는 부작용이 없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이런 보형물들은 가격이 얼마건 간에 수술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격이 이렇게 틀리느냐? 이거는 병원들이 그렇게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서 시장 가격을 갖다가 이제 맞춰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형물은 좀 이제 병원에서도 많은 이윤을 좀 올리고 수입사에서도 많은 이윤을 노리고 만들었고, 자, 이쪽은 수입사에서 이윤을 박하게 책정해서 만들었고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들에서 다 그렇게 싸게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약간의 이제 소비자들 앞에서 논관에 가깝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높아지는 게 맞고 이거는 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의 가격선이 이제 적당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수술의 결과는 어쨌든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의사가 환자를 보느냐, 자, 이런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걸 내가 시장에서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어서 돈을 내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낼수록 부작용이 적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은 제가 한 해 동안 정말로 한 수천 번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지적을 해드리겠고요. 자, 올 한 해 동안 정말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더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